쉬운 와인 해석과 꿀팁 이지와인 라이프. 안녕하세요. 이지와인 라이프의 이지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인사드리게 되었는데요. 코로나로 인해서 실내에만 머물러야 하는 상황과 일상생활의 중단으로 많은 분들이 심리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기사를 봤어요. 코로나 블루라는 신종어가 생겼을 정도로 코로나로 인해 자신의 감정이 불안, 우울, 분노로 발전할 수 있다며 마음 건강을 챙기는 것에 신경을 써야 한다고 입을 모아 다들 말씀하시더라고요. 불안하거나 우울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은 꾸준히 해오던 취미 활동이나 명상으로 마음을 환기시키는 거라고 하네요. 그래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제가 좋아하는 와인과 조용히 명상을 통해 우리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면 어떨까 해서 준비했어요. 이런 때일수록 알코올에 너무 의존해서 우울감을 없애려고 하시는 분들은 없길 바라면서 바람직한 와인 즐기는 방법을 공유해볼까 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와인은 데일리 와인이라고 하면 데일리 와인일 수 있겠지만 또 매일 한 병씩 마셔서 해치우기에는 조금 부담이 될 수 있는 3만원대의 와인을 준비했습니다. 대신 한 잔씩만 일주일 내내 마시기에 질리지 않으면서 그 맛과 퀄리티가 뛰어난 제 인생 와인 중 하나로 준비했습니다. 바로 칠레의 프리미엄 와인으로 유명한 에라주리즈의 맥스 리제르바입니다. 짜잔! 이 에라주리즈라고 하면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와인을 조금이라도 아시는 분이라면 비네도 제드윅, 세냐, 돈막시미아노 와인은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바로 이런 세계적인 와인으로 칠레 프리미엄 와인에 공헌한 세계적인 와인명가 에라주리즈의 스탠다드 레인지 맥스입니다. 맥스라는 이름은 특히 한국인에게 매우 친숙한 것 같아요. 저에게는 개인적으로 맥스라고 하면 가장 먼저 안성기 배우님이 떠오릅니다. 네, 커피가 떠오르죠. 그리고 또 되게 재밌게도 또 타 브랜드에서는 맥스이라고 하는 그런 커피들도 있고요. 그리年저는 실은 동물이 나오는 영화는 거의 빼놓지 않고 보는데 실은 2015년쯤에 아마 15년, 16년쯤에 개봉한 맥스라는 영화가 있어요. 군견으로 키워진 강아지가 충실하게 아프가니스탄이나 이런 되게 전쟁 지역에서 충실하게 군 생활을 마치고 은퇴를 한 후에 일반 가정에 입양이 되면서 일어나는 가족 이야기를 다룬 영화인데요. 동물을 좋아하고 좋아하지 않고를 떠나서 정말 이런 때에 가슴 촉촉히 힐링될 수 있는 영화이기 때문에 강추드립니다. 잠깐 삼천포로 빠졌는데요. 이렇듯 외우기도 쉽고 약간 다양한 좋은 이미지를 떠올리게 하는 맥스라는 와인은 실은 개인적으로 저에게 있어서는 까르메네르라는 포도 품종을 사랑하게 만든 제 첫사랑 와인이기도 합니다. 단언컨대 칠레의 3만원도 아니고 5만원 이하의 와인 중에서 까르메네르 100%로 만든 최고의 와인이라고 감히 추천드릴 수 있어요. 하지만 다 아시죠? 와인은 기호라는 거. 그래도 저의 얼마 되지 않은 구독자분들은 저 이지를 믿고 한번 1만원대 와인을 사 먹을 걸 딱 2번만 더 참으셨다가 꼭 한번 사서 드셔보세요.
뭐 특히 칠레 와인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미 잘 알고 계시는 와인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아마 까베르 소비뇽이나 시라즈 이런 포도 품종들이 유명하기 때문에 까르메네르를 안 드셔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까르메네르를 좋아하시는 분들, 그리고 반대로 아직까지 뭐 까르메네르의 매력을 잘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 또는 까르메네르 포도 품종을 한 번도 안 드셔보신 분들, 모든 분들이 해당되나요? 네, 이런 분들께 정말 강추드립니다. 제가 제 영상에서 이제까지 와인을 2번째 소개시켜드리는데 지금 화이트 한 번, 레드 한 번인데요. 공교롭게도 이 와인들이 다 코스트코에서 베스트 픽했던 와인들 중에 하나예요. 뭐 코스트코에서 협찬받은 거 아니고요. 다만 코스트코 와인 바이어들이 정말 와인의 맛과 품질을 제대로 알고 선정을 하는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감히 제가 해보았습니다. 오늘 와인과 함께 우리가 명상에 빠질 책을 소개해 드릴게요. 항상 나를 가로막는 나에게. 표지가 너무 예뻐서 서점에서 픽했던 책이었거든요. 왠지 그냥 푸른 하늘과 그리고 항상 나를 가로막는 나에게, 뭔가 나에게 주는 메시지라는 점이 좀 끌려서 이 책을 읽으면 이렇게 자유롭게 훨훨 날아갈 수 있나? 라는 그런 생각과 함께 선택했던 책이었습니다. 아들러의 어록이 담긴 책입니다. 알프레드 아들러는 실은 프로이트나 융과 함께 심리학의 3대 거장 중 한 분이시죠. 심리학이나 아들러를 잘 모른다고 하더라도 프로이트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유년기와 아동기가 우리의 전체적인 삶을 지배한다는 그런 이론. 성적 동기로 행동의 원인과 결과를 분석하는 프로이트의 이론은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무의식의 세계. 프로이트의 이론이면 좀 억울하지 않으신가요, 여러분? 그는 유아기와 유년기에 벌어진 사건이 사람의 평생을 좌우한다고 주장했잖아요. 그런데 프로이트의 이런 이야기를 듣거나 그의 책을 뒤적일 때쯤에는 우리는 이미 유년기가 지나 있죠. 그리고 유년기를 보통 8세까지라고 하는데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 그런데 그런 유아기와 유년기를 우리가 스스로 바꿔나가기는 거의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 않나요? 부모님이나 주변 환경, 태어나서 이미 주어진 그런 조건에 의해서 우리의 성격과 미래, 그리고 잠재 가능성까지 다 결정 지어져 버린다는 얘긴데 그건 좀 억울하잖아요. 아마 프로이트의 이론을 조금이라도 보신 분이 있으시다면 아마 저 같은 생각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약간 너무 성에 집착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인간의 약간 가능성이라든지 잠재 능력을 너무 과소평가한 게 아닌가라는 의문을 아마 가지셨을 것 같은데, 그래서 현대에 와서 더욱더 각광을 받고 인정받고 있는 심리학자가 바로 알프레드 아들러입니다. 아들러의 이름은 잘 모른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아마 열등감, 트라우마, 보상심리, 인정욕구, 권력욕 이런 단어들을 바탕으로 한 그의 약간 심리학 이론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들러는 인간의 삶을 결정하는 것이 과거가 아니고 미래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소론이 너무 길었는데요. 그럼 이제 이 맛있는 맥스 와인과 우리 책을 함께 감상해 보시죠.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천천히 한 잔만 마시겠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30분 전에 오픈해뒀어요. 물론 당연히 냉장고에서 꺼내놓은 건 1시간 전이었지만요. 보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잔을 들었습니다. 처음에 와인을 따를 때 이 소리가 너무 좋아요. 자, 가장 뚱뚱한 부분까지 따랐습니다. 정말 좋네요. 자, 여러분도 혹시 와인이 있으시다면 잠깐 영상을 멈추고 와인을 한 잔 따라오세요. 집에 와인이 없다. 그러면 이 영상을 잠깐 보류해 두시고 꼭 맥스가 아니더라도 맥스면 더 좋겠지만 다른 와인들을 한 잔 따라 놓고 오늘 우리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눈을 감고 코끝에 올라오는 와인 향기와 한 모금 마셨을 때 이리저리 입안에 굴리면서 딱 삼켰을 때의 그런 잔향을 상상하면서 이를 들어보세요. 너무 맛있네요. 자, 가장 먼저 저는 이 책을 감수한 정신건강의학과의 김현철 전문의가 한 감수의 말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기 위한 삶에 지친 당신에게 우리는 과연 왜 사는가? 라는 질문은 왜 자살하면 안 되나요? 와 함께 진료실에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다. 심장이 없는 이들에겐 그저 배부른 소리나 우울한 푸념으로 들릴지도 모른다. 하지만 우울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다. 신기루 같은 허상을 걷어버리는 묘한 순기능으로 우리를 존재하는 이유, 목적에 대한 물음으로 안내한다. 때론 그저 지금 이대로 간신히 살아남는 게 다가 아니라고 속삭여주는 셈이다. 저는 너무 좋았던 게 오히려 우울감을 느끼거나 우리가 왜 살아야 하지? 이런 의문을 가지는 사람들이 예민한 것이 아니고 이상한 질문이 아니고 앞으로 더 나아가려는, 더 행복하게 나아가려는 그런 순기능을 하고 있는 질문이라는 점이 되게 좋았어요. 요즘에 우리가 존버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정말 의미 없이 버티는 것이 다가 아니라고 이야기해주는 이 첫 장이 참 좋았습니다. 자, 1장부터 10장까지를 보면 처음에는 나는 대체 어디로 향하고 있는 걸까? 라고 의문을 가지는 분들이 이 책에서 해답을 얻을 수 있게 쭉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은 제가 읽었던 의문을 던질 수 있는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장들을 여러분께 소개를 시켜드리고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꼭 이 책을 한번 사서 천천히 읽어보시길 권합니다. 삶이 힘들다는 당신에게 삶이 힘든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이 힘든 것이다. 어려움에서 나를 구출해내는 것도 곤경에 빠뜨리는 것도 나 자신이다. 진정한 의미에서 나를 방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뭔가 일이 풀리지 않는다고 생각될 때에는 자신이 했던 말과 행동을 추적해 보아라. 그러면 알게 될 것이다. 항상 당신을 가로막은 것은 당신이었다. 세상에 정상적인 사람이 있다면 혹시 아직 눈치채지 못했는가? 내 주위의 부부들에게는 모두 문제가 있다. 게다가 나의 가족은 물론이고 내 친구의 가족에게도 문제가 많다. 복잡하게 얽혀 서로 괴롭히고 스스로 갉아먹는다. 세상에 정상적인 사람이 있다면 그건 당신이 잘 모르는 사람일 뿐이다. 운명의 의미. 사람은 항상 같은 데서 넘어진다. 열심히 살아도 환경이 바뀌어도 똑같은 실수와 실패를 반복하는 사람이 많다. 자, 왜 그럴까? 사람은 누구나 자신만의 특정한 목적론에 따라 행동하고 그로 인해 평생 고통받는다.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피할 수 없는 운명이 되어버린다. 자기 자신을 안다. 자기 자신을 제대로 이해하게 되면 놀라운 결과를 맞닥뜨리게 된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그 사람이 아니다. 습관적으로 했던 말과 행동을 멈추게 되고 진정 자신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선택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사람에게 있어 진정한 변화는 의지의 영역이 아니다. 인지의 영역이다. 100번 각오하고 다짐하는 것보다 한 번 제대로 깨닫는 것이 필요하다. 상황만이 결정한다. 장점이 어떻고 단점이 어떻다 하는 것도 어떤 상황에 있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누구와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 플러스가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는 상대적인 개념이다. 오직 그 사람이 처한 상황만이 그것이 장점인지 단점인지를 결정한다. 2장. 나보다 잘났거나 못났거나 하는 것들에 대하여. 우리가 목표를 갖는 이유. 인간은 자신이 약하고 부족하다는 느낌을 오래 견디지 못한다. 때문에 이런 느낌은 인간을 계속 움직이고 행동하도록 자극한다. 그래서 인간은 목표를 갖는 것이다. 4장. 모든 것은 선택의 문제. 성공의 원인, 실패의 원인. 어떤 경험도 그 자체로 성공의 원인이 되거나 실패의 원인이 되거나 하지는 않는다. 고통스러운 경험이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힘들어하는 사람이 자신의 경험에서 쓸만한 고통의 기억을 재구성해내는 것이다. 현재 상황이 즐겁고 잘 되고 있다면 기억하지 않았을 일일 수도 있다. 이처럼 자신의 경험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다.
의미는 상황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이름을 붙이는 내가 결정하는 것이다. 1장부터 4장까지 해서 제가 느끼기에 여러분과 공유하고 싶은 이야기를 읽어드렸는데요. 위대한 인물들이 어렸을 때 좋지 않은 경험들과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었던 그런 이유들이 그냥 영웅담이나 에피소드들이 아니라 그런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만이 그것을 극복하려고 노력함으로 인해서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너무 내 자신에게만 매몰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주변과 함께 주위 사람을 더 생각했었을 때 우리가 진정한 인생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고 이야기한 항상 나를 가로막는 나에게. 여러분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좀 더 밝은 우리의 미래를 우리가 함께 만들어 나갈 수 있기를 응원하면서 여러분의 쉽고 즐거운 와인과 라이프를 응원드리는 이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을 통해 누구보다 먼저 이지와인의 소식을 들을 수 있길 바라며 이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또 만나요. 안녕.